오늘 우리가 이 탄핵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홍정원 같은 것이 국정원에 그것도 제1차장을 하냐. 제1차장은 이제 해외 담당이죠. 그러면서 홍정원이가 자기가 뭐 30년, 40년을 뭐 블랙 요원을 했다는 등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홍정원 같은 사람, 제가 알고 있는 국정원에 저도 꽤 많은 사람을 압니다. 이 국회에서도 알고 있고, 그 전에도 이 국정원에 있는 분들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뭐 제가 아는 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의 남편이 알고 보니까 국정원이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접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보면 알게 되는데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나 이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이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똑똑하고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아주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정원이 이렇게 국정원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국정원으로 업무를 보게 하고 국정원에 이제 입원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국정원과 비교되는 CIA, 이 CIA의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CIA에서 이제 국장까지 지내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통령으로 청문회를 하는데 이 CIA의 이 요원이었던 CIA에서 일했던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기도 민주당 뭐 그렇죠. 뭐 문제는 없었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긁으려고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 이 지명자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의 나의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CIA에서 근무할 때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딱 한 명 예외가 있죠. 홍정원입니다. 완전히 오늘 보니까 쓰레기 중에 아주 분리수거도 안 되는 악취나는 쓰레기였어요. 홍정원이 말하는 것 중에 진짜는 없었습니다. 다 말 바꾸고. 이 재판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말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바꿔도 너무 많이 바꿉니다. 방송에서도 바꿔, 헌재에서도 바꿔, 검찰에서도 바꿔, 국회에서도 바꿔. 얘는 바꾸는 게 직업이에요. 아, 네, 우리 라라님께서 현수막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뜻이, 우리의 그 정성이 저는 하늘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윤영님께서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 척결. 와, 좋습니다. 아주. 펴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걸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방송할 때 좋은 평어라든가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아주 재밌는 지적을 했습니다. 홍장원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니냐. 말을 수시로 바꾸는 홍장원이 이른바 자기의 메모를 받았었다고 하는 보좌관. 알고 보니 한동훈의 현대오 친구라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닌가 이러면서 홍장원의 메모의 신빙성을 재차 공격을 했다. 이게 홍장원입니다. 네. 살 좀 빼야겠어요. 블랙 요원을 했다는 사람이. 근데 이 홍장원이 말하자면은 그날 국회에서 온 모습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리고 막 전화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홍장원이 누구하고 전화를 했겠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파헤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장원이 오늘 국회에서도 말을 바꿨어요. 처음 메모는 없애버렸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한 메모는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왜? 나중에라도 그걸 다시 대조해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메모를 없애버렸다 하더니 오늘은 이게 첫 번째 메모라고 하면서 또 갖고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정원이 대통령이 미친 것 같아서 뭐 메모하다가 그만뒀다. 뭐 이러더니 또 메모를 갖고 왔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홍장훈이가 해임이 되니까 메모를 조작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시라고 말하자면 주장을 했다. 아주 깔끔하게 대통령 측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메모와 관련해 윤갑근 변호사는 홍 전 차장에게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홍장훈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는 거다 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은 보좌관의 친구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와, 이거를 보면은 맞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 비비님 말씀이라든지, 보면은, 이거 무슨 메모가 그림 아닙니까? 무슨 모르스 부호 같다. 이렇게 보신 분이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홍장훈은요, 말이 좀 꼬인다 싶다. 자기가 뭘 할 말이 없으면은 물타기를 하면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니, 보좌관의 친구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럴 수가 있나요? 왠지 신원을 확실하게 알 텐데 말입니다. 더구나 현대고 이러면은 지금 한동훈이가 오죽 현대고를 많이 팔았습니까? 한편 한동훈은 이날 예약 판매를 시작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여의도로 가던 중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는 언지를 받았다고 쓴 걸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걸 흔들면서요. 민주당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돼요. 자, 여의도로 가던 중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 누군지, 그리고 여권 인사가 누군지. 지금 이 여권 인사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뭐 김태호라는 동 뭐 많은데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요. 허위 사실을 했다고 하면 한동훈도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홍장훈의 메모는 무려 4개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장이 있는데 이게 홍장훈이가 처음에 받았은 자기가 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서 알아볼 수가 없다. 근데 늘 말할 때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왼손잡이는요. 시계를 오른손에다가 찹니다. 근데 홍장훈이는 왼손에다가 시계를 찼어요. 이거는 오른손 왼손 거짓말 시킨 겁니다. 그리고 홍장훈이가 보좌관이 썼다고 하는 메모에 가필을 한 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필 글씨도 야당의 암흑의 글씨하고 똑같아. 그리고 어떤 유튜버 2분이 이거를 가지고 핀짝 감정을 했는데 박모의 글씨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홍장훈의 메모는요. 한동훈이 쓴 책에 사실이냐, 팩트 체크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한동훈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홍장훈에게 질문을 했어요. 홍장훈이가 어버버버버 하면서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이는요, 꼭 밝혀야 돼요. 여권 인사가 너 죽을 수 있다. 근데 아무도 한동훈이를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 하면은 누군가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요, 한동훈이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여의도로 국회로 가다가요, 어디로 도망쳤을 놈입니다.
너무 야비하고 비루하고 겁도 많고 사이즈가 작잖아요. 일단 인간의 사이즈가. 한동훈이는 반드시 밝혀야 돼요. 나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여당의 주요 인사가 누군지. 그리고 한동훈한테 전화를 걸은 사람이 누군지. 홍장원이하고의 통화에 대해서도 밝혀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오늘 이 헌재 심판으로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책이야. 지금 그렇게 많이 사라고 그런다면서요. 뭐 10권씩 사세요. 뭐 응? 위드 훈이가 돈도 있고 가오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위드 훈이의 재력을 보여주자고 하는데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재기를 무식하게 글로 올려갖고 제가 그거 채집해놨어요. 글로 올려가지고 하면은요. 이거요. 굉장히 큰 범죄예요. 벌금 2천만 원 아래고 징역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여론 조작, 순위 조작.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래서 10년 전부터 이걸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뭐 조국 책도 조국의 시간도 나올 때 막 사재기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순위를 집어넣었다, 올려쳤다.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재기를 해갖고 한 출판사들은 다 거의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왜? 출판사 사장 잡혀가야 되고 벌금 2천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웬만한 출판사에서는 문 닫는 게 빠른 거죠. 근데 그런 출판사들도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돈도 있고 가오도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그냥 한 것만 안 사도 됩니다. 무진장 사갖고 뭐 나눠내도 됩니다.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도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이거는 내가 사람을 이제부터 한 100명을 쥐어팰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겁니다. 이러면서 범행 예고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고보다 더한 거죠. 하여튼 한동훈 지금 밝혀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진입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웃지요. 야, 누가 한동훈이 책을 사봐? 그거 저기 매스컴에 다 나오는구만. 그리고 뭐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구만.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여러분, 한동훈이가 자기소개하는데 검사로서 한동훈이가 21년을 일을 했다는데 그거를 쏙 뺐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법무부 장관, 뭐 비대위원장, 뭐 이런 경력을 막 넣고요. 그러니까 나는 검사가 아니고요. 잊어주세요. 검사 한동훈은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했고 비대위원장 했고 여의도에서 잔뼈는 안 굵었지만 그래도 통뼈 노릇은 잠깐 했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지음으로 한 거는 그나마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된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것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꿍하고 나는 검사 아니에요. 뭐 오징어 게임 합니까? 검사였던 21년의 한동훈 다 죽여버리고요. 이미 정치인으로서는 죽었죠.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이정재도 나 한동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